내랑 특검팀이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죠. 서울구치소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재차 출석을 요청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에 이제 지난 1월 수감될 때보다 건강이 악화돼서 조사에 응하기 힘들다. 윤 전 대통령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출석 의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모든 이제 피의자가 이럴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 몰랐냐라고 묻고 싶어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면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무죄라고 생각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망상이죠. 많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과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망연자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당초에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넋이 나간 거잖아요. 이건 아침에 19km 뛰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넋이 나간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란 차원이 말이에요. 다르죠. 네. 이건 정말 저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변호인 접견 막 뭐 하루 4차례씩 해가지고 거의 뭐 일과 시간 내내 그 에어컨 나오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날 더운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토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한 의전 아닌가 예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뜩이나 망연자실인데 윤석열 때문에 더 지금 망연자실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구 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금 시설에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데려와 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속이 됐다라고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면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처벌을 덜 받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윤석열은 이미 내란으로 이미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뭐 물론 본인은 무죄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 오케이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특검이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망연자실이든 뭐든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피해자. 예, 내가 그 뒤에도 지금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 시간을 안 주네, 약을 안 주네, 뭐 안 주네, 게다가 억지로 좀 끌고 가서 수사하려고 하네 이런 걸로 해서 야 탄압받고 있어. 돈 좀 넣어. 돈 좀 넣어 얘들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돈도 많은 양반이. 예.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안 그래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뭐 구치소에서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우듯 흘리고 있다.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일요일 아침에 이거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아예 설명 자료를 냈는데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서 치료에 필요한 광금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외부 약품을 허가에 지급했다.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독방에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도 똑같이 냉방을 일반 수용자들이 만나는 접견실과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정심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복용 중이던 의약품 소지하지 않은 건 자기 잘못이죠. 미리미리 그런 걸 준비했어야지 자신은 구속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속당할 거라고 많은 분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본인이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예우와 배려잖아요. 특혜잖아요. 다른 수용자들과 그러면 같이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한꺼번에 같이 넣어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불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는 분명히 예우인데 이거를 또 문제 삼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좀 투정, 불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병이 있으면 약을 좀 챙기는 게 아니, 챙겨야죠. 기본 상식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본인이 이제 지병이 있어서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비약 정도는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몰랐던 진짜로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타임라인이 보면 7월 5일날 2차 조사 받고 7월 6일날 바로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 윤석열이 생각한 거는 나는 조사 받으라고 해서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지만 조사 받으라고 해서 다 받고 내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단에 있었던 이제 김성훈하고 뭐 이제 광희구하고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막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회심의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윤석열 1차 조사, 6월 30일 날 강희구 조사, 7월 3일 날 김성훈 조사, 7월 5일 날 윤석열 2차 조사 그리고 7월 6일 날 영장 쳤는데 주요 내용은 요 두 사람이 지금 진술이 어떻게 변호인 입회에 따라서 바뀌었느냐 요거를 지금 딱 빌드업을 한 건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연자실은 우리가 계속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실제 망연자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날 그냥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는 풀려날 거다. 그럼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된다라고 해서 약을 안 챙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챙기게 하면 변호인이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약은 뭐 변호인이 가져오면 되고 뭐 믿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이 35도라면은 이게 윤석열만을 위해서 35도로 일부러 틀은 다른 사람도 접견실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모든 변호인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만 접견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뭔가 내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독방에 이제 거기서 생활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우와 특혜잖아요.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계속 불만 제기를 하면.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 SNS에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를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갔고 금요일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는데 압수수색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급히 입금을 했다. 제가 좀 낭낭하게 읽어봤는데 약간 이 SNS의 그 좀 의도가 그런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이 채워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지금 바캉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좀 넣어가지고 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또 계좌번호 공개를 하면은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 영치금으로 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지지하시는 분들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치금을 넣어주시는 분들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훨씬 더 부자예요. 정말 아주 많이 부자예요. 앞으로 막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돈을 벌었는지 다 수사와 조사로 나올 거예요. 본인들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참 응원하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용돈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 참으로 정말 한심하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해먹었는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해먹은 거를 좀 보시고 영치금을 넣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게 이제 가정 불화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런 데 또 넣었으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들었는데 왜 윤석열한테 돈을 내느냐 이러면서 지금 또 돈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이러면서 또 가정 불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아요. 뭐 아크로비스타만 해도 부동산이 얼마고 현금이 없겠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지금 뭐 집사 게이트에 지금 9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력한 확률로 지금 자기들끼리 해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돈은 좀 그만 좀 하시고 김계리 변호사는 진짜 일관되네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이 다 끈 떨어져도 끝물 다 빨아먹겠다고 윤버지 하면서 이때까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몽들님은 이런 거 보통 부인이 챙기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심하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수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굉장히 바쁜데 오늘 그 뭐 뉴스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의 상당수가 또 김건희 변호인단으로 지금 갔더라고요. 뭐 최명상 변호사나 몇 명들이 같이 한 3명 정도가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다가 이제 변호인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뭐 서로 공유도 하고 변호인 공유 경제인가요? 뭐 하여간 잘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6개 혐의인데 뭐 최 변호사까지 해서 한 4명 정도가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이제 결국은 특검이 지금 뭐 망연자실에서 네. 출석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면 특검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강제 구인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제구인 나서야죠.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의 진술 의지가 없다.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얘기를 했던 분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CCTV 등을 통해서 정황적인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한다면은 그냥 묵비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인정하는 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 가서 그게 과연 유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또 변호할 거 변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 구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출장 조사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와 가지고 입을 열든 안 열든 어쨌든 필요한 조치는 밟아가겠다라는 거고 뭐 입을 안 열어도 지금 싹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싹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뭐 의미 없습니다. 윤석열이 뭐 다물더라도 그러니까 당신이 뭐 믿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진술 다 바꿨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묵비권 행사한다고 해도 정황적으로 판사가 다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